안녕하십니까. 저녁은 다들 맛있게 드시고, 지금쯤 아마 이 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회의가 참 재밌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비대면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고, 물론 강사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강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사가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면에서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원은 impossible is nothing. 왜 그런가 하면 불가능이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라우드원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 이 크라우드원을 만난 지가 4개월 됐지만은 엄청난 효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직급자도 많이 나오고 크라우드원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하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크라우드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이 크라우드원이 다 접목이 돼서 다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반대파가 있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제껴 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친척, 내 친구 이런 분들한테 이걸 전달을 해서 이 크라우드원에 다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면은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라우드원이 저한테도 참 큰 행운을 가져다 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못 만났더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끔찍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났지 않습니까? 못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맞는 거고 만난 사람들은 다 행운을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고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비즈니스 특징이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플랫폼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통한 수익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등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참 대단하죠, 플랫폼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카카오톡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료 문자였어요. 그전에는 문자를 쓰게 되면은 통신 3사가 한 건당 20원씩 받았죠. 카카오톡은 무료로 문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해가지고 회원들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모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 하나 넣어갖고 카카오톡이 이만큼 컸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야 아마. 물론 지금은 채팅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결제도 하고 쇼핑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IT 기반으로서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반으로 21세기 비즈니스 특징은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반으로서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행운이 우리한테 가져둔 거는 비대면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서 성장한 기업들을 보면은 글로벌 시총 탑10 중 7곳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중에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성장을 했죠.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이 이번에 한국에 상장하면서도 어마어마한 크게 상장을 했잖아요. 네이버도 앞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국내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로 나간다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이 플랫폼은 뭐예요? 유저예요. 회원이에요. 회원이 다 돈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 회사에다 가입은 했지만은 가입한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한 푼도 보태준 적 없어요. 오히려 돈을 갖다 넣었으면 넣었지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내를 한번 봅시다. 카카오톡 메신저가 이용자 수가 한 3,500만 명 정도 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시총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35조 정도. 우리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한 3,0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그것도 시총으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즘 한참 뜨는 게 있죠. 택배.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얼마 전에 다우에 상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저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그거였어요. 처음에 PPT 자료를 보고 패러다임 일이 바뀔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은 과연 그게 내인데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남들이 하면 따라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인데 일이 직접적으로 오기는 사실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행운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모든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는 이렇다 치더라도 해외를 한번 보자고요. 해외를 보면은 애플은 회원수가 한 14만 명, 2259조. 가히 상상도 못하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넷플릭스, 텐센트. 저는 여기서 텐센트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텐센트는 중국에서 게임 회사였어요. 조그마한 게임 회사였어요. 한국에서 게임 회사들이 성장을 못하니까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중국에서 그 게임을 공개를 하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 게임에 미쳐갖고 이만큼 큰 것이 바로 텐센트예요. 사실은 텐센트가 제가 처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름도 별로 없었거든요. 알리바바는 원래부터 본다면 중국 거지만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서 회원이 많으니까 상장이 계속 또 대박을 쳤고 텐센트도 마찬가지예요. 텐센트는 사실은 그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지 아직 20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앞으로 회사에서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회원은 거의 한 2,800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명을 모으겠다. 1억 명을 모으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잠시 한 6일 동안에 더 연장이 됐지만 프로모션이 어쨌든 회사가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고 했다는 것가 대단하고 저는 느끼거든요. 어쨌든 경제의 흐름이 인프라가 돈이라는 건 모든 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울경제에서 뽑는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2009년도에는 플랫폼으로서 10대 기업 중에 들어간 거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결국은 구글이죠. 근데 1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2년 전이겠죠. 2019년도에 그 나스닥에 상장한 거, 나스닥이나 그 다우에다가 상장한 걸 보면은 10개 중에서 7개가 다 IT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크라우드는 얼마만큼 클까?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 좀 클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저가 앞으로 점점 모일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SNS 가지고 해갖고 광고 때문에 그만큼 컸는데 우리는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 플라넷에서 저것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채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하고 접목됐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진행을 하면 부를 가져다 줄 거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는 이렇게 살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깨우쳐줘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빨리 탑승을 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부를 창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인지 노동이 감소가 돼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AI예요, AI. 그래서 인공지능이 몰고 올 혁신의 핵심은 인지 노동의 감소예요. 인지 노동이 뭐예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10년 뒤에 닥칠 4차 인지 혁신인 이거를 LG 전자 디자인 경영 센터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1차 혁신은 뭐였어요? 그리고 2차, 3차, 4차의 혁신은 인지 혁신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4차 정보사회의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혁명이나 뭐 인지 혁신이나 난 그냥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보다도 AI가 생산성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 불량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분량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향상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관련 기술이 점점 더 발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I 산업이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됐다. 알고 계시잖아요. IT 기반으로 해서 뭐 냉장고에 뭐가 부족하다 뭐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7년, 29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기반이라고 보고 초반이라고 보고 앞으로 5년이나 6년 후에 보면은 폭발적으로 AI 산업도 폭발할 뿐만 아니라 IT 산업이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례 없던 생산 향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다. 그럼 4차 산업이 사실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에 100년 이상 300년 걸렸고 그 다음에 100년 걸리고 그 다음에 30년 걸리고 이게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빨리빨리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못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쪽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IT 기반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느끼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못 느끼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뀔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지만은 그게 내 몸에 내가 몸소 느끼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이 다 똑같을 거야 아마. 근데 2020년 12월 달에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거가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크라우드원이에요. 크라우드원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거였어요. 15만 원짜리가 어떻게 돈이 될까? 안 된다고 저 봤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스폰사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고 저한테 보여준 것 때문에 저는 느낌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었던 주머니가 조금씩 차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차니까 제가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거 모든 분이 다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고통받았던 것을 하나씩 해결하니까 이게 즐거움을 진짜 즐거움으로서 느낌을 받은 거죠.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의 태반이 저와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다시피 저도 마찬가지 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잠시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 그와 유사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짜가들이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들 돈을 벌 거라고 덤벼들었지만은 돈은 못 벌고 다 리스크만 안게 돼 있어요. 잘 아실 거야 아마 그런 분들.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크라우드 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내가 동참을 하겠다는 생각하시면 여기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파트너들, 위에 스폰서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을 정년퇴직하고 그런 분들은 많이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회 활동할 때는 충분하게 돈을 여유있게 살았지만 하고 나면은 가진 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저도 참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대학교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론만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왔어요. 이론하고 접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대가 빨리빨리 흘러갈 때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꼈으니까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직장이 없어집니다. AI가 다 해주잖아요. 로봇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일을 해야만 소득을 볼 수 있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소득이 되죠. 그렇지만은 직장을 잃으면은 없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라우드 원을 만났다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충분하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을 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면은 충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몇 천만 원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충분하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라우드원 말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내 자신이 이 크라우드원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저도 못 믿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100% 믿겠다. 그럼 전 이게 크라우드원 누가 뭔 소리 해도 전 100% 믿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공자라는 거는 뭐 돈을 뭐 1,000을 벌든 2,000을 벌든 그 사람이 평화롭게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만 되면은 다 성공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서 그 사람이 성공자냐?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여유있게 차근차근 해서 벌 수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자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 동안 일하면서 참 대단한 일도 많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크라우드 만났을 때도 그 전부터 크라우드는 열풍이었어요. 근데 2020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에 들어가면서 더 열풍이 일어난 거죠. 그건 아실 겁니다. 아마. 4개월 동안에 크라우드온 회사가 생긴 일에 직급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또 높은 직급자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야 아마.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사람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땅은 좀 좁습니다. 좁으니까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다 따져갖고 쭉 들어가니까 이렇게 빨리 열풍이 일어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참 크라우드는 참 대단한 회사예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안경을 끼고 있죠. 저게 뭐예요? 앞으로 AR 가상현실
저게 저들한테 들어왔죠. 어쨌든 크라우드는 제품을 판매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주말만 이용을 해요. 근데 자동차 세워놓으면은 내가 한 달에 나가는 경비는 적겠지만은 그 사람은 감가상각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에 참 똑똑한 사람이 우버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노는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우버예요. 마찬가지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숙박이에요. 숙박. 나는 아파트 32평짜리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혼자 살면은 방이 비어 있잖아요. 그 방을 이용을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줌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그래서 크라우드는 그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죠, 그죠? 어떻게 틀리냐? 자체 제품 없지만은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 해주는 게 크라우드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겠지만은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시면 충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라우드원은 뭐냐? 플랫폼과 공유 경제. 제가 이 공유라는 얘기를 듣기는 한 2년 전인가 제가 들은 거 알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들은 걸 알고 있거든요. TV 방송에서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공유 경제, 공유 경제. 그래서 공유 경제가 뭔가, 서로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공유 경제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니도 벌고 나도 벌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준 회사도 돈을 버는 게 이게 공유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크라우드도 마찬가지 그런 회사와 유저와 우리 회원 멤버들과 그리고 또 제2회사들이 각각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유 경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시다시피 인터넷이 생기고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좀 흘렀지만은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많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가 되고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쓸 수 있을까요? 저도 몇 가지 못 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핸드폰이 2G에서 3G로 바뀌어 3G, 4G, 5G로 바뀌었는데 5G 안에는 기능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카톡 문자 받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은행 송금하고 요거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잘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지금. 기능을 배운다는 얘기지, 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크라우드는 뭐로 돈을 번다고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버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바일 비즈니스예요. 모바일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해요? 특징이 그거예요. 저희들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저희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크라우드에 가입하게 되면 유료 회원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뭘 주냐면 지분을 줍니다. 리워드라고, 크라우드원 리워드라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리워드를 보유한 사람한테는 회사 수익의 80%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자격을 주는 거죠. 회원 가입비는 15만 원. 근데 멀티레벨 마케팅에서는 월간 오토십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물류 회사들이에요. 근데 멀티레벨 마케팅에 과거에는 물류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무형의 자산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거기에 맞게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품이 없으니까 오토십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평생 갑니다. 지금은 갱신이나 등록 수수료가 없다.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마케팅은 갱신이라는 게 전 있다고 보거든. 왜? 제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액티비티 포인트라는 거를 사야 될 부분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진행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입 한 날로부터 글로벌 풀 수입을 자격에 해당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사용을 했다. 왜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다단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다단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은 일한 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멀티레벨 마케팅을 채택을 할 뿐이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전요. 좀 말이 좀 길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는 거야. 온라인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다단계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단계는 제품을 팔아야 그게 단계 내려가서 파는 건데 저희는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수당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불법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또 전 세계 132개국의 회원들에게 회사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준다. 이게 특징입니다. 비즈니스 특징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떤 회사를 제공해 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 파트너 기업들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전 무진장 여행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국내는 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를 가려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회원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크라우드 회원들은 전부 여행을 갈 거예요, 아마. 그럼 라이프 트렌드 회사는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수입을 저희들한테 일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우리들이 회원들한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프트는 교육 사이트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필고라 해가지고 갬블링, 쉽게 말해서 갬블링은 뭐예요? 도박 사이트입니다. 도박 사이트가 대한민국은 불법이라고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로또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는 하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로또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12일 날 런칭이 됐지만은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로그인 할 때 플레이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거는 아마 회사에서 아마 앞으로 리더분들이 두바이에 가서 아마 그 부분도 해결할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어쨌든 행운을 저한테 가져준 기분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을 거야 아마 저 마음이나.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믹스터, 요즘 젊은 친구들 전철 타고 가든 버스를 가든 가는 사람마다 보다 젊은 친구들은 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지만 앞으로 믹스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이 드신 분도 고전이라는 건 뭐야?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 두더지는 게 있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도 도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회사가 지금 이거보다 더 있지만은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본 거예요. 이 회사들이 잘 되면은 저희들도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바일 플랫폼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전에 이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저도 페이스북에 가입이 됐거든요. 가입만 했을 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으니까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버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 성차 공유. 마찬가지 에어비앤비 이건 숙박 공유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요즘 숙박 공유 많이 하시죠? 알고 계실 거야 아마. 시골에 민가를 개조를 해서 관할 구청에서 자기들한테 놀러 와라, 싸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저기 아다시피
우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플랫폼이 하나 있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없습니다. 플랫폼으로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회사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상장을 하겠죠. 회원이 많아지고 또 이용자가 많아지면 앞으로 아마 상장할 거로 좀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바일 이코노미 2020년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이코노미 모바일 경제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저희들한테 온 거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플랫폼으로서 한국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운하면 성공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요. 몇 개 없어요. 지금도 보면 쇼핑몰을 뭐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푸는 회사도 있고, 우리 알다시피 뭐 배민은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배민은 뭔지 아시죠? 요기요하고 이런 거는 기업을 키워갖고 나면은 팔았잖아요. 만든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근데 그걸 이용했던 사람한테 혜택이 줬었습니까? 그리고 음식점들한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줬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크라우드는 저희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실질적으로요. 알다시피 가입한 회원들이 처음에는 수입이 적지만 시간이 흐름과 지나감에 따라서 수입은 점점 늘어나는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처음 이 방송 듣는 분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가면 나한테 무슨 돈이 이익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사업자를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차곡차곡 빨리 간다고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빨리 가면 좋은 거는 있겠죠. 근데 그 빨리 가려면은 육체적 노동이 심합니다. 정신 노동도 심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철주야로 뛰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거를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막 한꺼번에 팍 튀기는 것보다도 차곡차곡 부를 축적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우드도 처음부터 펑 튀어가지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로또를 맞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크라우드 원에 처음 접목했었던 분들도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달 동안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한번 계산을 하면 얼마를 벌면 되겠냐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벌 수 있어요. 저도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익금을 벌었어요.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사기쳐서 돈 벌었냐? 전 사기친 거 없거든요. 회원들한테 제가 소개했던 분들도 다 돈 벌고 있으니까 내가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절대 사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면은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충분하게 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회사가 마지막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뭘 줬습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3월 31일자 마감한다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 명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한 명, 내 회원 한 명이라도 더 리워드를 받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31일 날 정산도 많은 에러점이 있었죠. 마지막에. 근데 회사가 31일 이후에 28일 날 행사했죠. 저는 그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거요. 연장됐다는 거를. 그날 행사 끝나고 등록하고 힘드니까 그냥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뭐가 하나 떴더라고.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떴더라고요. 뉴스가 아니라 다른 분으로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았는데 4월 6일까지 연장을 한다. 힘들게 마감을 했는데 또 하기 힘들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담은 몇 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워드를 받으면, 지분권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리워드가 주식보다 더 크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4월 6일까지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당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30%를 수당, 그 리워드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4월 7일 이후에는 리워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요. 저는 지금 한 7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7만 개가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은 뭐 2유로로 계산해 봐야 14,000유로밖에 안 되지만 14만 유로인가요? 14만 유로 해도 뭐 금액이 크겠죠. 그죠?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파트너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왔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그럼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2016년도 7월 14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고 자회사로서 크라우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4일 날 설립이 됐지만은 모회사인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전산 프로그램이 다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2,100만 명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2천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2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버그가 안 생긴다. 참 대단한 회사다. 그럼 그 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전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전산은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가 했을 때 IBM이라는 회사가 갖고 왔을 때도 전산이 빠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남들보다는 좀 빨리 전산을 좀 깨우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다 만들어 갖고 한 2년 이상을 운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2019년도 8월 1일 날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해봐야 2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0개월 만에 2,800명 회원을 모집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저는 보거든요. 뒤에 나오다시피 페이스북은 2년에 100만 명 모집했어요. 근데 회사가 아직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800만 명 모집했다는 건요.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원의 지사가 아닌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지사가 알다시피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런던 이런 데다가 다 지사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뭐 소통하고 지사를 내주면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지만은 크라우드 원은 지사가 낼 수 없어요. 임팩트 테크놀로지,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지사를 낼 수는 있어요. 그 지사가 들어오면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본다면 모든 건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지난번에 두바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회사에다 전달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지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회사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은 회사가 멀티레벨 마케팅을 채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직접 판매 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시면은 검색창에다가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치고 보면은 그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크라우드 원이라는 회사가 2019년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매출액이 약 한 8,900만 불 정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6억 6천만 불 정도 했어요. 성장률을 봤을 때는 733%예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733% 성장했다는 얘기죠. 물론 모멘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1위를 선점을 했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요. 그 모멘텀 그 산정하는 기준이 데일리예요. 매일매일 접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거 다 평가해서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신용평가하는 알렉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도 평가할 때 모멘텀은 최고다. 모멘텀뿐만 아니라 성장률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크라우드원이 최고라는 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스폰서들로부터 사이트를 받아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라우드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까 처음부터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행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게임사, 로또 게임의 베팅 사이트, 그다음 교육 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핸드폰에 다 모바일에서 다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광고라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회사들이 저희들 제휴회사잖아요. 그러면 제휴회사는 뭐예요? 제가 크라우드원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클릭 한번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앞전까지 받았던 거 리워드 받은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클릭을 함으로써 본다면 리워드를 믹스트해서 저희들한테 리워드 해준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돈을 내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7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에 가면 그런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여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바로 리워드예요.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워드가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을 때 얘기하면은 그러잖아요. 뭐 이게 처음에 주식으로 됐다가 지분으로 됐다, 지분권으로 됐다가 소유권으로 변했다가 말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리워드는 지분이에요, 지분. 여기도 보면 나와 있잖아. 오너십, 갈로이가 주식을 가진 지분권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분권을 갖고 있으면 회사 수익의 40%를 배당을 받죠. 이 배당이라는 거가 3월 15일 날 받아보셨지만 150개 갖고 있으면 1.565bp인가 받았을 거야 아마요. 물론 150개짜리는 그렇습니다. 1750개짜리 그 다음 3500개짜리 열심히 일해 가지고 누적이 돼서 나온 거에 따라서 나오는 배당 다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회사가 수익에 대해서 20%는 운영비를 쓰고 40%는 장기 지속 수입으로서 크라우드 회원에게 공유한다. 이게 직급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리고 40%는 분기별로 배당을 해주는데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분권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분권은 앞으로 제가 보실 때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지분권에 따라서 수익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업그레이드 시킨 분한테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나올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7일부터 새로운 마케팅 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가정적인 예로 봤을 때 페이스북과 크라우드원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할 때마다 나온 내용이니까 전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페이스북은 그렇게 많은 회원들한테 이런 자리 하나 안 줍니다. 근데 크라우드원은 80%를 멤버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내가 나의 내용을 다 회사에도 냈잖아. 어떤 회사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등록을 하려면은. 그걸 가지고 온다면 개인 신상을 다 이용을 해서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내 개인 신상 다 이용을 해놔놓고 저한테는 돈 안 주잖아요. 근데 크라우드원은 내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때 자격이 있다는 것도만 하더라도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 본 홀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앞전에 창업자였어요. 이분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개척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을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뭘 개척하라는 얘기였냐고.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개척이 아니라 개척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후원하느라는 것도 개척이 되는 거죠. 저로 봤을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미래가 바뀐다는 얘기죠. 저희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냐? 돈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싹 정리가 되고 나니까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뭘 했다 뭘 했다는 말씀은 드리기 싶고, 가장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채무였어요. 채무를 정리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채무가 없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게 크라우드가 저한테 준 어마어마한 성공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은 그렇습니다. 월간 오토십이 없고, 가입하는 풀볼만서 뜨고, 그리고 수당을 여태까지 오면서 수당 하루도 딜레이 된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한 회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인출해봤습니다. 수수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후원 노력을 통한 수익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후원 수당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후원뿐만 아니라 매칭도 굉장히 큽니다. 마케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이 마케팅 봤을 때 참 엉터리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마케팅이 일반 마케팅하고 틀리니까 이해가 어떠 안 갔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 대한 그 전산화 프로그램을 다 훑어봤어요. 프로그램을 훑어본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훑어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게 잘 만드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제 파트너한테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전산을 이만큼 해놓은 회사는 보지를 못했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해왔었어요. 그러면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패키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6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피 에픽노트가 프로모션을 걸었죠. 15만원을 내면은 블랙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블랙에서 다시 프로모션이 6일까지 연장됐을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연장이 됐습니다. 물론 여건상 안 들으신 분들은 블랙에서 티타늄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큰 돈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지금은 쉽게 등록을 하죠. 돈을 받아가지고 거래소에 갖다 입금시키고 하루 지나고 이드름을 인출해서 등록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욕심들이 많으니까 내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옷 입혀달라, 이런 얘기를 참 무수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돈 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기프트 코드 가서 바로 등록을 해주죠. 일전에는 어떻게 했냐요? 니들은 모델 넣으면은 금방 안 돼요. 10분이나 15분 또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 그렇잖아요. 니들은 보내놓고 나면 금방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 힘이 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온다면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불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보너스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후원 보너스, 매칭, 퀵스타 보너스, 스트림라인 보너스, 장기 지속, 제2회사, 제2 활동 보너스, 이게 7가지 보상이에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후원 바이너리 보너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1대3까지 주느냐? 통상적인 보면 이 대실적, 누적, 소실적 1이 들어가면 대실적 1 빼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여기는 소실적이 1에 들어가면 대실적으로 3을 더 준다. 이게 참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든다. 추천수당은 없습니다. 추천수당 없는 대신에 후원을 후하게 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소실적이 2250bp, 대실적에 6750bp. 저희들은 10bp가 1유로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시를 보면은 그 두 개 합하면 900유로가 될 겁니다. 9,000bp가 되죠. 그러니까 900유로니까 900유로를 내가 수당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점이 있습니다. 극점은 뭐예요? 내 직급에 따라서 내 레벨에 따라서 일주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 20만 bp, 2만 유로가 되겠죠. 하나로 따지면 한 2,600만 원 정도, 2,600에서 2,700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새로 바뀐 것도 이와 유사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 후원 보너스는 지금 후원 보너스가 없어졌죠. 말은 크라우드 보너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음에 매칭 보너스입니다. 지금은 1대부터 5대까지가 각각 10%씩입니다. 저는 1대는 10%, 2대는 뭐 한 7%, 5%, 3%, 2% 정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회사가 10%씩 준다니까. 각 대수마다 10% 준다는 게 이게 놀라 자빠질 일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어카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그 수익과 지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고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보면 여태까지 받았던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후원 수당이 있고 매칭 수당이 있어요. 그게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후원 수당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매칭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파트너를 열심히 키웠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많겠죠. 내가 열심히 뛰어서 보는 거하고, 열심히 뛰면은, 안 뛰면 어떻게 해요? 후원 수당 없겠죠. 근데 매칭은 어떻게 해요? 파트너를 잘 키워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옵니다. 10%가.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회사가 대단하는 걸 느낄 겁니다. 스트림라인 보너스도 이번 주 받았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받았죠? 아직 클릭 안 한 사람들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다 클릭해 주시고요. 담은 한 개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 보너스는 직급 수당이에요. 직급은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마다 3개씩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1레벨까지 가겠죠. 그 직급은 내가 직급을 승급할 때마다 조금씩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중복 지급을 한다. 매월 15일 날. 내가 직급이 디렉터다. 그러면 디렉터는 쉽게 말해서 팀 리더, 코디네이터, 매니저를 다 거쳐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급이 중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수록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회사 소매 보너스.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 제2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직접 들어가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태반이 안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될 겁니다. 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게 이제 제2회사 소매 보너스예요. 그 다음 유저풀 수익은 분기별로 리워드에 대한 배당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출금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제일 궁금한 게 그렇더라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사기냐 사기 아니냐? 그 다음 돈을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냐?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현금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프트 코드가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게 시간이 흘러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수당이 조금씩 쌓이니까 그걸 가지고 기프트 코드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프트 코드는 뭐예요?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내가 받은 수당으로 제출을 하면은 회사는 코드로 번호를 줄 테니까 그 코드를 가지고 등록을 시키면 회사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코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출금은 KYC를 해야 됩니다. KYC가 뭔지 아시죠? 실명 인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카운트에 들어가셔 보면요, 설정 있고 그 밑에 보면 KYC라는 게 인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KYC 인정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KYC 인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내용을 다 영문으로 하세요. 한글로 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뭘 할 때 주소가 틀리면 안 돌아요. 물론 메일로 올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영어로 다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출금 수수료가 없다고요. 마찬가지야. 비트코인은 최소 금액이 지금 그 400bp예요. 바뀌었습니다. 200bp에서 400bp로 바뀌었고요. 출금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시키면, 출금을 시키면은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받았던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제가 자랑은 하지만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비트코인을 출금해서 받은 것이 한 개 이상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지금 절대. 저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출금을 시키면, 회사는 분명하게 원하면 날짜가 되면 들어와요. 너무 뭐 비트코인 왜 출금 안 하죠? 이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게 룰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알기로는 14일에서 21일 사이라고 얘기를 항상 회사에서 얘기했거든요. 2주에서 3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출금할 수 있는 분은 출금해 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진짜로 도로내라는 걸 느꼈을 때는 더 사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수입의 크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파트너한테. 제발 후원을 열심히 하지 말고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를 키워주라 얘기합니다.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 키운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 줄로 쭉 내려가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후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돈을 수당을 받으면 저한테 10% 올라오죠. 그럼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또 돈을 받으면 저한테 올라오죠. 이게 매칭이거든요. 이 매칭이, 저는 매칭이 한 80% 이상이에요. 참 재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후원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매칭이 올라오는 비례해서 후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직급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후원만 부지런히 해갖고 많이 받아가시면은 큰 수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칭하고 후원하고 적절하게 비례를 해서 한 매칭을 한 60% 보고 후원을 한 40% 정도 보면은 아주 적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일은 내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전 항상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는 수익이 많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은 처음에는 직급이 없지만은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면 다 직급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직급을 가기가 물론 쉬울 경우도 있지만은 다 어렵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직급을 갔으면 그 직급에 대해서 일을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후원하시고, 그리고 직급을 가지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를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저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긴지 여기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 바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왜 포기합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면 좋고요. 제 신조는 그렇습니다. 성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 1시까지 마치겠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후원할 때는 그 사람을 꼭 등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30분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안 1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성실하게 답해주고 가르쳐 주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몇 번이 있었나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물론 세월이 변하면서 기회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회가 왔는데도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만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후원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파트너한테 성공자라는 얘기를 듣겠죠. 근데 성공자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내가 내 파트너를 많이 도와줘서 나는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파트너들이 스스로 우리 스폰서는 성공자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서야 내가 성공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성공자는 아니거든요. 파트너들은 얼마만큼 많이 성공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인정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